음양 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40회 식간 12지의 식간이란 식간. 자, 우선 식간의 한자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있음남에서 찾아봅시다. 지리지의 지명 목차에 나오는 내용들만 참조합니다. 식간을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있음남에서 찾는 이유는 왜 식간의 지명들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2지에서 보았듯이 12지의 지명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2방향을 표시했던 비밀을 밝혀내었기 때문에 혹시 식간의 비밀들을 밝히기 위해 지명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식간, 천간 또는 식간은 지지와 함께 간지를 이루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말한다. 옛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며 전 근대에는 연도, 날짜 등 시간의 표시에 두루 쓰였고 현대에도 순서를 나타내는 용법이 관용적으로 남아있다. 12지와 함께 십간 12지라고 부른다. 오행과 결부되어 두 개씩 짝을 지어 음양이 배당되어 있다. 갑, 함경도 갑산의 군명을 허천 이산 갑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갑산의 두정을 인용합니다. 이효정 객관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용담의 두정을 이효정 현해북쪽 64보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신계의 누정에 이효정 객관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갑산이란 으뜸 첫 번째가 되는 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갑산은 신시계천이 일어난 금강산입니다. 정원루가 갑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안도 귀성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영군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장사 소희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아서 귀주라고 불렀고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부라 하고 종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주의 기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금강산에 기대고 있는 관중지역의 박터가 됩니다. 을, 평안도 평양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을밑대 금수산 꼭대기에 있는데 평탄하고 훤칠하다. 이름지어 을밑대 또 사호정이라 일컫는다. 을 지역에 있는 누정이 을밀대가 됩니다.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 금강산입니다. 각각 을의 공통점이 모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입니다. 병은 지리지에 없습니다. 정씨는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의 초대 제후가 태공이고 그 아들인 급이 제2대 제후가 되었다. 그의 시호가 정공인데 그 지손이 시호인 정을 성으로 삼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씨를 제양당 정씨라고 칭합니다. 정씨는 제나라의 사람들이며 진주강씨 제씨와는 같은 혈육이 되는 것입니다. 염제 신동씨는 또한 진주강씨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정씨를 제양당 정씨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제양당이란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제땅 제주라는 의미입니다. 제주는 영주산인 한라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경상도 금산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무천이 금산인 금강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와 무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충청도 청산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기성, 산성, 고을서쪽 팔리에 있다. 기 땅에 있는 성이 기성으로 청산은 청주에 있는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무와 기는 금강산 자락에 있었던 관중지역의 지명들입니다. 경은 지리지에 없습니다. 신은 지리지에 없습니다. 임은 지리지에 없습니다. 임 지역에 사람인이 추가된 지명이 임입니다. 충청도 대흥현의 군명을 임전성, 금주, 임성이라고 합니다. 박연폭포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의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한다. 높이 762m 최고봉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무산 등의 안봉이 연봉을 이루며 솟아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이해로부터 개성 금강도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대흥에 있는 산성이 대흥산성으로 대흥성은 또한 수나라의 도성이기도 합니다. 개경서울의 피난성이 관중의 제왕의 성인 대흥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개경서울의 도읍을 정했던 고려 왕실의 피난성이 관중의 제왕의 성인 대흥성,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개는 지리지에 없습니다. 식간의 지명들을 신증 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은 결과 이들은 일정한 시계 방향의 의미가 아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의 배열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밝혀드립니다. 십간은 10일 즉 일순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 같으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표현된다. 점술가는 식간을 천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음양과 오행을 부속시킨다. 갑을 청색, 동쪽, 나무, 목. 병정은 적색, 남쪽, 불, 화. 무기는 황색, 중앙의 흙, 토가 되며 경신, 백색의 소쪽, 쇠, 금이 되고 임계는 흑색, 북쪽의 물, 수가 된다. 지금까지 식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상기와 같이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간의 비밀들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식간의 생성 배경. 첫 번째로 갑을은 청색, 동쪽의 나무, 목이다. 청색은 청주에 살다가 동쪽으로 이동한 황인종인 청궁씨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이 나무, 목이라고 합니다. 갑 지역의 갑주, 갑산이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을 지역의 을밀대가 금수산인 금강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단신문지 윤남고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곤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스러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청주가 기대고 있었던 산이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산 시문집에 나오는 일만주 소나무를 매해 심었던 남산 위의 조사나무의 무대가 바로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불의 청주 동쪽을 나무 목이라고 했습니다. 병정, 적색, 남쪽의 불, 화. 적색은 적주 단행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동한 적색 인종인 현 인도인 적소씨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이 불화라고 합니다. 정씨는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제 나라가 있었는데 제 나라의 초대 제후가 태공이고 그 아들인 급이 제2대 제후가 되었다. 그의 시후가 정공인데 그 지손이 효인 정을 정으로 삼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씨를 제양당 정씨라 칭한다. 병정의 정지역에서 탄생한 성씨가 정씨로 제양당 정씨라고 합니다. 제양이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에 있었던 영주산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양양 단양에 한라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이곳 한라산을 읊은 문장을 인용합니다. 한산 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산은 청주가 기대고 있었던 금강산입니다. 원산 수고 바다의 높은 산에 봉화 전하고 요염은 바다를 눌렀네. 100년간 난리 없는 이 땅에 수자리 북소리 석양이 짙다고 했습니다. 원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함경도 덕원 도부의 고직에 진명폐현 부남쪽 24리에 있다. 혹은 원산현이라 일컬으며 수강이라고도 이름하였는데 고려 현종 9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령으로 하였는데 뒤에 본부에 예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덕원은 덕의 근원인 관중 지역으로
이곳에서 남쪽에 원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곤의 남쪽 24리에 진명이 있었는데 진명의 다른 이름이 원산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원산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제주목을 인용합니다. 한라산, 주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을 나인할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그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올해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산의 다른 이름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산과 가까운 곳에 제주에 한라산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한산이란 한씨가 개출된 곳으로 이곳이 바로 삼한의 중심이 있었던 금강산이고 이곳 한산 마산이 바로 금강산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원산인 한라산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라산을 머리가 반질반질한 두무악이라고 합니다. 정도전 신도 8경시의 제8수를 인용합니다. 8째, 북교의 목마.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푸른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모기는 멋대로 서로 갔다 나무로 갔다 하도다. 관중의 박제에서 북쪽인 한라산의 북교를 바라보면 숫돌과 같은데라고 해서 한라산의 정상이 나무가 없는 반들반들한 산으로 그래서 이 지역 병정을 불화라고 했습니다. 무기는 황색으로 중앙의 흑토이다. 황색은 관중의 황주에 살다가 북쪽으로 이동한 인류의 맞이인 황인종, 우리의 직계의 손조인 황궁씨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이 흑토라고 합니다. 관중의 노나라 오랑캐 호땅 지역이 황주 지역으로 맞이인 황궁씨의 황은 만물의 근원인 흑으로 그래서 중앙의 조화의 자리에 위치되게 됩니다. 이곳이 황토이기도 합니다. 이 관중의 황주에 무기의 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신은 백색으로 서쪽을 의미하며 쇠금이다. 백색은 백주에 살다가 서쪽으로 이동한 백인종인 백소씨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관중 한중의 평지 백주가 금강산의 금지역 자락이며 이곳 관중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금이며 경신의 지명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의 평지가 흰색인 백색입니다. 이곳이 백주입니다. 그리고 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백시인 것입니다. 임계는 흑색으로 북쪽의 물수를 의미한다. 신중 동국 여지 신남에서 황과 흑은 동일한 색으로 관중의 논나라 오랑캐 호땅의 황과 이곳에 흐른 한강을 또한 물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수가 되었던 곳으로 임계는 이곳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관중의 황주의 한강인 압록강이 흘렀습니다. 갑을 청색으로 동쪽을 의미하며 나무 목으로 가불이 청주의 지명이었으며 병정은 적색으로 남쪽 불을 의미하며 병정이 적주 단양의 지명이었으며 무기는 황색으로 중앙의 흑토를 의미하며 무기가 황주의 지명이었고 경신은 백색을 의미하며 서쪽의 세금으로 경신이 관중의 백주의 지명이었으며 임계는 흑색으로 북쪽의 물수를 의미하며 임계가 황주인 흑주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배치가 그 지역의 특성과 함께 오행의 방위와 똑같이 배열되었던 것입니다. 자, 식간의 비밀을 이해하셨습니까?